9장 용서와 치유의 시간. 불치병 진단을 받은 45세의 남성 테리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찾아갔을 때 그는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밝은 성격에 호기심을 느낀 나는 그의 병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매우 분명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가요? 우리 모두 머리로는 언젠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곧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테리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건 알지만 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사실 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까지의 내 삶은 거의 대부분 불행했어요. 하지만 난 그것들이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지금 진정으로 삶을 들여다보았어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죽을 때 역시 흔쾌히 죽기로 결심했어요. 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이 전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삶 속의 어떤 것들은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깨달을 때 그 의미가 변합니다.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중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시한부 인생이었을 때 더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테리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을 어떤 사건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우리 주위에서 진행되는 일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얻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이 복권에서 당첨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주름을 제거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겠지만 그런 기분은 금방 사라지고 곧 전과 같이 행복하거나 불행해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스러운 일은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정신, 영혼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처음부터 프로그램되어 있고 모든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장소에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반면에 인간은 불행을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행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때로 행복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분한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누군가에 대해 또 어떤 상황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믿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접근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여기면서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는 왜 삶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는 믿음에 저항할까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불행한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퉁명스럽게 말한 것처럼 내가 왜 행복해져야 하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이 우주의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위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다른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더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만족하면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줄 여분의 것이 있으며 시간, 자신, 돈,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눌 여유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더 친절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합니다. 불행은 이기적인 행동을 낳는 반면에 행복은 주는 능력을 더 키워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오드리라는 여성은 유르게릭병 환자를 위한 자선 행사에서 조성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0년 전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병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그녀는 이번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지요. 오드리는 말합니다. 행사 진행을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실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난 누게릭병 포스터 모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나이를 먹었고 더 지혜로워졌어요. 처음엔 풋내기처럼 경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고집을 부리고 허풍도 떨었어요.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2, 3주 만에 똑같은 문제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죠. 몇 년 전보다 더 나아진 게 없었어요. 난 나 자신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성장했고 변했다고 확신했었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변했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주 비현실적인 거예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난 그 문제들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도전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자 모든 것이 나아졌어요. 난 더 행복해졌어요. 행사는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행복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 전체를 어떤 마음 상태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의식하는가는 어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악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돌리고 마음을 쏟으면 그것은 점점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최선이나 최악이 우리의 해석 안에서 그리고 자신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나쁜 조명에 비춰보면서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심는 씨앗이 미래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무거운 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과거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계속 내리누르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지만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법한 다음의 충고를 떠올려 봅시다. 다만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라. 그 노력이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테크닉을 배우거나 행복 창조 이벤트 행사에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행복은 느낄수록 더 많아집니다. 어느 날 당신은 5분간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 5분이 1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저녁을, 더 나아가서는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할 수 있든 우리는 항상 한두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잘생기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몸매가 좋지 않으며 가장 몸매가 좋은 사람은 아내가 미인이 아니고 아내가 미인인 사람은 노벨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은 노력을 들여 재빨리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절망의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자기 파괴적인 비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과거나 미래와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자신의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데서 행복은 찾아옵니다. 우리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감정은 우리를 계속 불행에 붙들어 둡니다. 그것은 모든 일들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해석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라는 느낌은 모든 일이 자신을 겨냥해 일어난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삶에는 손실도 있고 회복도 있고 햇빛 비치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만 그것들이 직접 우리를 향해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들이 꼭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희생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현실은 당신 자신의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은 결코 세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미래의 나라에서 살고 여행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면 나에게 꼭 맞는 짝을 찾게 되면 아이가 다 크고 나면 하지만 대개는 자신이 기다리던 일이 일어난 후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미래들을 만들어냅니다. 승진을 하고 나면, 첫 아이를 갖고 나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얻는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미래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미래에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실제 모습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바라는 상황의 모습에 더 집중합니다. 상황에다 우리의 바람을 투영함으로써 진실을 부정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진실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주가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 시련을 겪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운명이 결코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최선이든 최악이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될 때에도 일들은 우리를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기쁨의 시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삶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역설과 씨름하게 합니다. 31세의 마이크는 결장함을 앓고 있는 아버지 하워드를 문병하러 갔습니다. 병이 심해지자 의사들도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는 아버지의 집을 부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지난 5년간 새 어머니와도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크가 일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형인 윌터 삼촌이 있었습니다. 윌터 백부가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기다려라. 아버진 병원에 갔으니 곧 올 거야. 아버지의 집 거실에 앉아 마이크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10분 더 기다리다가 메모를 남기고 가야겠어. 난 내 할 일을 했어. 문병을 왔으니까.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신 건 내 잘못은 아니야. 부엌에서 식사를 하던 백부는 전화 내용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카에게 엿들어서 미안하다고 한 다음 마이크에게 듣기 싫은 충고를 해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율도 백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는 내가 30대에 돌아가셨단다. 딱 내 나이지. 지금 내가 77세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0년이 흘렀구나. 사실 아버지는 망난이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난 감정이 복잡했지. 하지만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 삶의 역설 하나를 깨닫게 된단다. 인생은 길지만 시간은 짧다는 것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얼마나 적었는지 깨달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걸 후회했단다. 내 삶은 길지만 아버지의 시간은 짧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안다. 내 아버지는 내 동생이고 그렇게 수도분한 사람이 못 되지.
너의 새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넌 아버지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단다. 넌 이 문제를 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거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기 때문이지. 하지만 네 아버지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다. 마이크는 삼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50년 동안 아버지에게 계속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의 힘든 시간을 겪고 나면 행복해지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균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그것은 균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없다면 좋은 것도 없고 어둠 없는 빛, 밥 없는 낮, 석양 없는 새벽, 불완전 없는 완전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대되는 것들, 이 모순들, 이 역설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현재 우리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간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고통받지만 고통을 넘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하지만 더불어 영원한 사랑을 느낍니다.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압니다. 부족함과 풍요, 적고 많음, 크고 작음의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려면 삶이 승진, 결혼, 퇴직, 치료 등의 큰 사건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큰 사건들 사이사이에서도 삶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이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다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으로 내 삶이 끝난다면 난 곧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나 자신이 활주로에 발이 묶인 비행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상태를 회복해 게이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마침내 이륙하고 싶습니다.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고 정원에서 일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게 된다면 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행복감이 느껴지는 작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올 때, 특히 갓 태어난 손녀 실비아와 놀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돌봐주는 애니도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녀는 나를 웃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단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1950년대에 조나스 솔크가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한 것은 누가 뭐래도 역사상의 대사건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치료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햇빛을 특허낼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오, 이 얼마나 큰 희생정신인가.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가. 우리가 삶에서 기다리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다. 나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토록 고귀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힘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솔크 박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나는 그가 아주 작은 문제에도 큰 사랑과 의미와 힘을 쏟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 그는 가장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가장 큰 역설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 그림자가 드리운 면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의 어두운 면을 내쫓아 버릴 수 있다는 믿음은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반대되는 힘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균형을 찾는 일은 힘들지만 그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밤이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가장하는 것보다 더 큰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삶에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폭풍우는 항상 지나갑니다. 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낮은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폭풍우는 없듯이 우리는 삶이라는 주 위에서 앞뒤로 오가며 좋고 나쁨, 낮과 밤, 음과 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배워야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이런 역설들과 수많은 밀고 당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복이 외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진실과 이 현실 사이,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극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이 비극적인 일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랬다가는 분명 두들겨 맞거나 심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비극은 극복할 수 있고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햇빛은 어둠을 뚫고 비쳐듭니다. 그리고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 삶을 발견합니다. 행복을 발견해 가는 중에도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또 어떤 배움은 가능하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과는 정반대되는 각도에서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배운 것을 잊어야 합니다. 배운 것을 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맑고 화창한 날에 자연 속을 거닐면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황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에도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과 함께하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 그 속에 가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떤 것이 절망을 배달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감정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약점을 잡아
공격하고 나면 오랫동안 기분이 좋은가? 감사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면 행복을 느끼는가? 교통체증에 걸리면 욕설을 퍼붓기보다 주위를 둘러보고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본다면, 타인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한다면, 그리고 익명으로 친절을 베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도와준다면, 이집트 여행 중에 나 데이빗 캐슬러는 치료의 장소로 쓰이던 고대의 어느 사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도착하려면 1시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자 약간 따분했습니다. 마땅히 갈 데도 없어서 사원 앞에 앉아 드나드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역사와 그곳이 지닌 치유의 힘에 대한 설명이 적힌 표지판을 읽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원 안에서 어떤 것을 치유해달라고 빌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기보다는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각각을 위해 기도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의 소원을 추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존재의 온전함, 타고난 아름다움과 독특함, 사랑과 지혜를 기억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희망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도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잠이 든 나를 친구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시간은 마술처럼 흘러갔고 내가 느끼는 행복감과 기쁨에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배움을 통해 행복을 발견합니다. 삶의 해답들은 대개 단순합니다. 80대 중반의 패트리시아라는 친절한 여성이 그것을 가장 잘 말해줍니다. 그녀는 삶에 만족하는 듯 보였고 그녀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행복합니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여러 해 전 난 삶에서 나 자신을 오래도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죠.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이에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얼굴을 내밀죠. 전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 일이라면 좋든 나쁘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한 뒤에 어떻게 느낄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불행한 이유는 내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 일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침내 난 삶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과 삶과 행복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